뭐 거봐. 근데 차기 정부에 관련된 재료 때문에 샀다고 하면 조금 아쉽긴 하지. 왜냐하면 그 이미 그 재료는 이미 여기에 가격에 묻어놨어. 왜냐하면 이 가격대지. 그러니까 여기에 요 날 요때. 그러니까 대선 전이었잖아.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바닥에서 여기서 이만큼 올랐잖아. 바닥 대비 오르고 나서 오히려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났을 때는 오히려 재료의 노출로 인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예 그냥 확 빠진 게 아니잖아. 맞아요. 원래 보통 대선 테마주들은 말 그대로 실적을 바탕으로 하지 않은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빠진단 말이야. 인맥 관련주 뭐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지금 인맥 관련주로 있었던 종목들이 거의 다 지금 다 바닥이거든. 근데 이거는 두산중공업은 단순히 그냥 정책적인 데 대한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원전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원전 르네상스라고 할 정도로 에너지 정책 자체가 다 바뀌고 있지. 그러면서 이거는 단순히 정책 테마도 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실적이 앞으로 더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이 크지. 나중에 두산중공업은 내가 또 할 이야기도 많아서 이건 따로 한번 킵해둘 만한데 KT는 그러니까 최근에 통신주가 실적이 좋아진 이유는 당연히 이제 5G로 전환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프라고 이제 가입자당 이제 순이익.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입을 했을 때 그 사람당 얼마나 많이 돈을 벌어들이냐. 요게 알프가 좀 많이 높아졌거든. 그러면서 대체적으로 지금 이통삼사들이 좀 수익이 좋아. 실적이 좋고 그 다음에 뭐 아까 지금 보람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어쨌든 시장이 강세장은 아니지 않나? 물론 나는 장기적으로 보는 추세는 여전히 강세장이라고 보지만 그 강세장 안에서의 나는 조정장이라고 보거든 지금은. 그러니까 그 흐름이다 보니까 이런 경기방어주 성향의 종목이 확실하게 지수보다는 아웃퍼폼 하는 거지. 그거를 생각해서 매매를 했던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만 나는 개인적으로 이건 내 개인적 의견이야. 지금은 이통삼사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위험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이통사가 실적이 많이 났다라는 건 뭐 말 그대로 수익을 많이 벌어들였다는 건데 그 말은 달리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5G를 쓰긴 하잖아. 근데 그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 실제로 5G가 깔린 게 4G에 지금 4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은 5G지만 지금 실제로 5G가 아니다. 이런 말은 많이 나오잖아. 이 말은 조금 달리 이야기하면 실제로 투자는 그러니까 벌어들인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했다는 거거든. 투자를 안 해서 실제로 수익이 는 거야. 근데 이건 통신업이라는 건 규제 산업이거든.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이걸 규제를 하게 되면 정부의 어찌 보면 정책에 의해서 많이 이제 영향을 받는 업이거든. 근데 만약에 지금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잖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제일 처음에 뭘 할까? 이제 기업인들 다 모을 거 아니야. 분명히 모아서 경제인과의 뭐 이렇게 만찬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럼 거기서 이제 경제인들이 뭐 지금 나는 그런 생각해.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지금 좀 잘 못 가는 것도 지금 삼성이 더 조용하잖아. 대부분의 기업들이 뭐 투자 발표를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래. 왜냐면 지금 뭐 내가 투자 관련 이야기를 발표를 해봐도 어쨌든 지금 현 정부는 이제 어찌 보면 우리 속된 말로 이제 일단 갈잖아. 이제 떠나는 정부니까 여기에 사실은 좀 잘 기업들 입장에서 잘 보일 이유가 없지. 근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어쨌든 똑같이 어차피 투자를 할 거면 그래도 이제 생색을 내고 얹은 게 낫지. 그러니까 거기에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하는 것들이 다 밀리고 있다고 난 보거든. 근데 이제 5월 들어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투자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러면 또 우리 시장도 조금 더 좋아질 거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이통삼사들이 그때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거 소비자들 불만이 많잖아. 그러니까 지금 새 정부도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할 거 아니야. 아니 지금 불만이 많다. 지금 왜냐하면 소송도 많이 걸잖아. 왜냐하면 5G인데 실제로 5G가 아니다. 지금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불만이 굉장히 많을 거야. 조금만 외곽지만 가도 5G가 안 잡히고 다 4G로 다 전환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또 이게 망의 특성상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그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넌 스탠드 언론이거든. 이 방식이 좀 어렵나?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우리가 쉽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망은 5G지만 LTE망을 같이 써. LTE망을 우리가 같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G 쪽의 망의 트래픽이 늘어나면
LTE망을 쓰는 사람들도 느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LTE 쓰는 사람들도 예전에 비해 느려졌다 하는 거야. 맞아요. 망을 같이 공유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스탠드 언론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5G나 5G로 단독망을 쓰게 하는 그걸 지금 기지국을 그렇게 단독을 해야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투자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안 한 거지. 왜? 그래서 지금 왜?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렇지. 거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와. 이야기한 것처럼 만약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투자를 이야기를 많이 할 거야. 그러면 지금 안 했던 투자를 많이 할 거란 말이지. 네. 그러면 투자가 많이 되면 영업 실적은 좀 둔화될 가능성은 높아.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 5G망이 깔리면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게 되려면 결국은 5G가 돼야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보면 이통 3사들의 실적은 계속 좋아질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한 2년 정도는 투자를 안 해서 수익을 많이 본 거고 그렇다면 이제 향후 한 2년 정도는 안 했던 투자를 몰아서 해야 될 거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반기부터는 조금 실적에 영업이익은 좀 꺾일 가능성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으니까 그래요? 그걸 좀 만약에 KT를 만약에 한다면 통신주를 한다면 그것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물론 나 개인적인 의견이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 그래도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좋은 거지. 좋은데 말 그대로 통신주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약간 경기 방어주 성향, 그다음 배당주 성향,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치주의 좀 역할을 많이 하거든. 네. 성장주라는 이미지보다. 물론 뭐 통신 5G는 성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통신주에 대한 투자자들이 대체적으로 보는 건 가치주거든. 그럼 가치주는 성장이 뭐 모멘텀은 있지만 실적이 좀 둔화될 거라고 생각하면 아무래도 가치주에 대한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거지. 원래 이제 이 통신주가 하고 있는 이 포지션 자체에서 네. 조금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는 포인트라서 나는 개인적으로 물론 지금은 흐름 또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뭐 일단은 여기서 양봉 나오면서 네. 요걸 좀 뚫어줄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 요게 뚫리면 또 차트적으로 또 신고가가 나올 수 있는 흐름이니까 차트적으로 나쁘진 않아.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걸 한번 참고해보라고. 그 이놈은 마스크를 벗는 건 중요한 게 아니다. 마스크보다는 결국은 원래 화장품이 많이 우리나라 화장품 그렇지 중국 뭐 따이공이나 아니면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면세점에서 사는 게 그게 가장 매출이 큰 거야. 근데 리오프닝에 돼도 당장 중국인들을 우리가 받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죠. 그리고 맞지? 거기 봉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화장품주가 실질적인 수혜주가 될까라는 건 나는 개인적인 마스크 하나 벗는 게 얼마나 큰 이쪽에 그걸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다만 그래도 일단 시장에서는 마스크 벗으면 화장품이 수혜라고 일단은 시장에서 분위기는 그렇게 형성이 돼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제 아마 2주 뒤에 또 마스크 벗는다라고 하면은 그때 한 번 더 탄력은 받을 것 같고 그 테마를 본구나. 마스크를 본다 하면 그쵸. 한 번 더 갈 것 같고 중국도 결국에는 언젠가는 본다? 풀리겠죠. 그러면은 가긴 갈 것 같아서 근데 가격은 바닥권이긴 하네. 그럼. 차트를 보니까 뭐 거의 뭐 내가 완전 그것도 써놨어. 최근에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러네. 길게 보면 역사적 저점이네. 많이 아직 낮은 상황이다. 진짜 엄청 낮은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코로나로 워낙 많이 떨어져서. 근데 이게 화장품은 원래 코로나로 떨어진 건 아니야. 엥? 여기 주가를 봐봐. 코로나 전부터 일단 고점 찍고 계속 흘렀잖아.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왜 그러냐면 뭐야? 우리나라 옛날에 한차 한류 열풍일 때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이제 좀 고급화 브랜드 전략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샀었어. 중국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중국 사람들도 좀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네. 그다음에 중국에 있는 로컬 기업들이 기술력이 많이 올라왔어.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또 한알령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약간 이 라인업들이 조금은 이제 밀리기 시작한 거야. 오히려 고가 라인은 이제 해외의 명품, 뭐 에스티 로더라든지 뭐 로레알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중가 라인들은 또 중국 로컬 기업들에게 밀리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실적이 꺾이기 시작한 거거든. 경쟁력이 좀 약해져. 그래서 이거는 코로나랑 사실은 관계는 없어. 예, 그냥 핑계인 거지 뭐. 원래 떨어졌으랬는데 그냥 원래 공부 못하는 애였는데 그래? 괜히 이제 핑계 댄 거야. 나 옆집 원래는 나는 뭐 이게 잘해야 돼 그 순위 때문에 뭐 떨어졌다 이런 거 약간 핑계 대는 거지.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건 리오프닝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네. 나올까라는 건데 근데 지금 보람 네가 이야기한 것처럼 단기 매매 트레이딩은 해볼만 하긴 하네. 자리적으로. 자리적으로는 지금 일단은 역사적 저점 수준이고 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평선도 네. 다 지금 밀집을 시켜놨네. 그래서 에너지를 지금 응축하고 있는 과정. 차트적으로는 이쁘다. 차트적으로는 이쁘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 라인이네. 5만 원이 돌파되면 지금 5만 원 저항이거든. 5만 원이 돌파되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요 라인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 하겠다. 5만 7천 원 라인. 요까지는 한번 열어 놓을 수도 있을 것 같네. 근데 제가 조금 높게 샀어요.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좀 말들이 많긴 해. 그쵸. 뭐 간다 안 간다 이런 말이 많은데 다만 반도체 업종 내에서도 이 리드 프레임 만드는 그러니까 PCB 업체들은 좀 달라. 왜냐면 지금 PCB 업체들이 네. 원래 이게 사실 마진이 안 나오는 진짜? 거였거든. 사업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큰 업체들이 이 사업을 다 철수를 한 거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그 네. 수혜를 보는 거야. 수혜를 보는데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 PCB 업체들은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야. 장기적으로 보면 한 3, 4년을 내가 투자를 한다? 좀 별로다. 왜냐면 점점점 반도체가 아까 뭐 그 얘들이 뭘 하냐면 우리가 반도체 칩 같은 거 메모리를 봤나? 본 적 있나? 안 봤지? 거기를 보면 그러니까 뭐 녹색으로 된 거 있잖아. 네네. 녹색으로 판된 거 보이지? 그 위에 이제 이렇게 반도체를 다 얹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끼우는데 납땜 같은 거. 그렇게 하는 거. 납땜. 그런 건데 그거를 만드는 애인데 요즘에 반도체 기술이 그게 이제 리드 프레임인데 그걸 없애는 걸 많이 해. 그걸 없애고 왜요? 바로 그게 아무 두께도 두꺼워지고 마진 그러면 가격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그 리드 프레임을 얹는 그 시간도 있으니까 공정 자체도 더 까다로워지잖아. 아니 더 늘어나잖아. 그걸 그래서 지금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 그 패키징 기술들이. 그러면 그게 이제 완성되면 사실은 이건 이게 사양 산업이긴 하거든. 다만 중요한 건 이게 사양 산업이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사양 산업이니까 좀 큰 업체들은 이걸 지금 안 하고 있어. 근데 거기서 나오는 이 특수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야. 우리나라 기업들. 뭔지 알겠지? 근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별로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나쁘진 않다. 내가 이걸 만약에 한 4, 5년 막 10년씩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면 나쁘진 않다.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리가 지금 원유 가격이 엄청 오르잖아. 네. 석탄 가격도 많이 올랐잖아. 그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린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좀 그런 현상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게 뭐 친환경으로 넘어가면서 그쪽에 이제 막 뭐를 더 싣겠다라고 막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쪽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이제 이 기존에 있는 화석연료를 좀 더 지금 많이 쓰게 되는 그런 쪽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석탄 같은 것들은 이제 빼야 되긴 하지. 이제 지금 안 쓰려고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석탄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안 쓰일 거잖아. 하지만 지금 당장 수요가 확 늘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지금은 좀 많이 올라오는 요런 단계다라는 거고 그런 느낌처럼 이 심텍 같은 PCB 업체도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어. 그래서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좀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지만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가는 놈이 더 가는 거고 지금 반도체 업종 내에서는 그래도 가장 좀 유망하긴 해. 그리고 그린 플러스는 뭐 미래 성장성도 나도 개인적으로 좋게 봐. 왜냐면 이제 아무래도 그 농사짓는 이제 인구는 계속 줄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도 이렇게 농촌에 가면 예전만큼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이 노후화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굉장히 어른들 한 두 분이서 네. 부부분이 노부부가 그냥 엄청 큰 농장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이제 최첨단으로 돼서 뭐 차광 빛이 들어가면 알아서 이렇게 창문 열어주고 물이나 비료 같은 것도 알아서 제 시간에 뭐 넣어주고 하는 걸 하거든. 그러니까 관리하기가 엄청 인원이 없어도 되는 거 뭐 그런 걸 하는 거니까 이거는 뭐 아무래도 미래 성장 산업이기도 하는 거지. 요즘에 뭐 오히려 다시 1차 산업으로 또 이게 또 1차 산업이 오히려 또 성장 산업으로 또 이야기가 또 되고 있잖아. 나쁘지 않네. 잘 골랐네. 그 수많은 추천주 가운데 내가 또